자, 일단 나스닥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하고 관련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총 상위라서 다우보다 나스닥 지수를 잘 보는 게 낫습니다. 우선 나스닥 차트, 장기 차트 1998년부터 보시면은 여러분이 눈에 딱 봐도 급등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죠. 98년부터 이렇게 짧은 기간. 닷컴 버블 후에 버블이 꺼지게 되면은 과매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과매도죠. 그래서 사실 과매도가 좀 무섭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닷컴 버블 때는 상승하기 시작한 거의 모든 상승 부분에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상승은 엄밀히 시작하면 여기를 대충 박스권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기를 넘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매도가 나온다면은 이 레벨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레벨이 어딥니까? 3천선이 3천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더욱더 몇 년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주식 버블, 물론 이 버블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끝나게 돼서 과매도까지 나온다면 저는 최악의 경우 3천선까지도 향후에 뭐 더 오르든 어떻든 간에 그게 이러한 급락의 구간이 있다. 근데 급락의 구간이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징후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견인 기간보다는 고점에서 처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래량이 증가된다. 그때도 거래량이 증가된 후에 기존에서, 그죠? 기존에서 오를 때에는 매집의 개념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매집, 거기까지 설명하면 기니까는 하여튼 거래량이 고점에서 증가되는 것이 주포들의 처분. 현재의 주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월가가 주포입니다. 월가, 미 은행들과 월가와 FED가 주포인데, 그래서 거의 모든 지금 핵심은 지난번 폭락을 만든 거는 분명히 월가고요. 월가입니다. 이번 하락할 때 나온 거래량은 월가가 던진 거고 월가가 지금 되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고 지난번 폭락이 있었을 때 코로나로 인한 폭락이 있었을 때의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나옵니다. 이거는 거래량을 던지면서 하락을 월가에서 유도한 걸로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부 FED에서 엄청난 돈을 다시 투하하기로 결정되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기간에도 거래량이 늘어난 채로 유지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여기까지 올렸던 긴 기간 동안 여기까지 버블을 만들었던 월가의 물량을 판 후에 월가가 그대로 다시 매수해서 똑같이 매집을 했다면 다시 매집이 됐다면은 추가 반등이 가능해요. 자, 매집까지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는 일단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냥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매집을 잠깐 1분 동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어떤 신비한 돌이 하나 있어요. 신비한 돌이 뭐 이 정도가 세계에서 전부 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이 돌의 값어치를 제가 다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5개를 다 50개라고 칠게요. 50개를 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매도한 사람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돌은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50개의 돌을 1억을 불러도 되고 2억을 불러도 되고 3억을 불러도 되고 이게 바로 매도자에 의한 버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어떤 때만 가능하다? 이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을 팔았어요. 팔아서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 한 30개가 딴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20개가 가지고 있어. 이때는 내가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이 30개를 가지고 있는 딴 사람들이 이거를 낮게 팔아버리면 이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거대한 상승 동안에는 월가에서 다우 나스닥 시총 상위를 매집한 겁니다. 그 기업들을 거의 다 바닥권에서부터 사고 있어서 그 주식을 시총 상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상승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지금처럼 뭐 절반 이상은 아니더라도 뭐 20%든 30%든 그것을 처분을 했을까? 아니면은 처분을 한 후에 다시 샀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월가가 여기서 판 이것을 다시 재매집하지 않았다면은 이후에는 반등은 이 언저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살짝 더 넘기도 해요. 뭐 상황 따라서 뭐 11,000이나 지금 여기 10,000선 찍고 떨어진 건데 뭐 11,000이나 조금 더 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넘는, 이거 살짝 넘은 짝봉이죠. 원래는 이거는 거의 쌍봉으로 보고요. 비슷한 레벨이고. 짝봉들 11,000이나 12,000까지 넘고 떨어지는 게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래봐야 한 20%더 가서 12,000 하고 꺾이든 간에, 그러나 매집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오르는지.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보실 것은, 이들이 나스닥이라는 전체 주식수가 이거라면은 그동안 상당수, 그래도 일부는 세미고래죠. 원탑 고래는 월가죠. 월가가 이걸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동안 그래도 부분 작은 고래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이게 세미고래인데요. 세미고래들을 보세요. 세미고래들이 그들이 이 주식을 나스닥 2000선에 샀다고 칩시다. 2000선에 예를 들어 여기서 1000억을 샀다고 쳐요. 여기서는 1000억의 강도지만 이것이 2000에서 1만 선으로 5배가 뛰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팔 때는 5000억의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버블이 커질수록 이 장투자들의 물량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나 이런 세미고래들이 좀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도를 했을 텐데, 그거를 다 받아 올릴 만큼 월가에서 FED에서 이걸 다 되받아냈을 것이냐. 다 되받아내지 못하고 매집이 일부가 한 30%나 20%가 풀려버려서 딴 데로 가버렸으면은 이후 상승은 제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반등도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이 반등이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 헷갈리라고 할 때 넘는 듯 꼬라박는 경우, 아니면은 지금도 여기서 추가 상승한 것처럼 여기서도 한 단계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여기 때 버블이 컸기 때문에 단기에. 그리고 또 하나, 윗골이 달렸다. 이거 월봉상인데, 여기 월봉에 윗골이, 이거 큰 그림상에 따라서 꽤 큰 겁니다. 여기도 윗골이 한번 달리고 지금 또 윗골이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요런 지점에서 5일선이 깨졌을 때, 이때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지만서도,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단타를 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 고점을 넘는 듯하다 다시 깨져 내려왔거나 5일선 다시 깨게 되면은 잠시라도 조심하시는 거예요. 잠시 조심하다가 그 후에 다시 오르면 1만선 넘으면 그때 다시 투자하든지 하는 거지, 지금처럼 요런 신호마다 여러분이 조심할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잘못하다가 진짜 된통 당합니다. 보세요. 이 거래량이 커요. 이것을 단순히 선물놀이로만 올리기에는 거래량이 큰데,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연금 자체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월가의 물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투되는 어떤 연금의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고점에서 월가가 되산 게 아니라면은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월가가 다시 샀다면은 이 세미고래들의 그 충격을 얘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인가, 그거죠. 글쎄요. FED의 돈이 물론 이제 뭐 주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채나 뭐 그런 걸 매입하는데 하는 그런 돈으로 풀렸지만, 만약에 월가는 팔았고 다른 주체가 뭐 샀어야 할 주체가 있을까요? 월가는 팔았고 월가는 재매수하지 않고 FED에서 지급한 돈을 어떤 뒷근육으로 어떻게 이걸 올릴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처럼 계속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미고래든 고래든 연금이든 누구든 간에 일단은 계속 거래량이, 그러니까 재매집되고 나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키포인트인데, 물론 아직 이거를 단정하기에는 기간이 좀 짧아서 더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얘네들이 재매집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다시 이 레벨로 줄어들 겁니다. 이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오히려 더 커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향후 매집 여부는 그거 하나, 거래량 하나, 이게 되게 디테일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넘는 듯.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만선 넘도록 무리하게 한번 내서 나스닥에 신호를 한번 내서 또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제프리 지수 떨어졌지만은 상황 따라서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황 따라서 1만선 한 번 더 넘고 뭐 11,000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 중국 차트를 보면은, 중국 상해 차트를 보면은 그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의 버블론이 나왔을 때 버핏이 판 게 여긴가 그랬을 거예요. 버핏이 팔고도 한참 올랐어.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는 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월가가 팔았고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월가가 지금 재매집 완성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다? 버블이 있을 때는 계속 또 오르더라도, 여기서 판 사람 보세요. 4천에서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올랐냐면요, 6천을 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천에서 판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어느 레벨 이상에서는 어디서 팔더라도 승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것이 강남의 버블이던 다우 나스닥의 버블이든 과거 튤립의 버블이든 이런 굵직굵직한 큰 버블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판 뒤에도 상해종합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버핏을 그때도 좀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버핏은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딱 팔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눠서 계속 지금 오를 때마다 팔고 있잖아요. 버핏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어떻다? 그 어느 때 팔았어도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아니야, 나는 가다가 하면은 딱 여기 꺾일 때 여기서 팔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월봉 차트를 봐서 그렇지, 이때도 돌아보면은 떨어지다가 하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지다가 또 오를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떨어질 것 같다가 올랐잖아요. 여기서 꼭 다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나게끔 그렇게 돼요. 이게 버블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버블이 하도 커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자리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원래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상승했으면은 딱 좋은 레벨이었는데, 그죠? 중국도 이렇게 뭐 상승은 했어야 돼요. 발전하는, 이렇게 상승해야 될 거를 어떻게 갔다 온다? 이렇게 위로 갔다 온다. 그래서 버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블 이론, 이거 대학 교수가 만든 버블 이론이에요. 다 여러분, 버블은요 거의 다 이런 차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마찬가지. 제약주 차트 보세요. 딱 요래요. 딱 요래, 딱 그잖아요. 보세요. 원래의 가치로는 이렇게 상승을 했어야 되는 모습이 이렇게 상승했어야 마땅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위로 작전을 하느라고 쫙 올려붙이고 나면은, 여기서의 적정가가 여기라면은 주포가 여기서 나가게 되고 사람들 몰리게 되면 여기서 과매도가 나서 이 아래로 가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오르는 정상화가 되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총상의 제약주 반등 보시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분인데, 지금 제약주는 한 이런 레벨이에요. 이런 레벨 아시겠어요? 일본 어떤 애는, 물론 어떤 애들은 여기 레벨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레벨이야, 제약주.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오히려 중소제약주들은 여기까지 와 있는 애도 있어요. 중소제약 그런 애들 투자해야죠. PBR 1 아래, 막 1.5 아래, PER도 막 5 아래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10 아래에 막 여기까지 온 애들은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벨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무엇에 속냐면은, 매집이 이루어졌을 때는 올리는 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돌덩이 하나 어디서 산골에다가 주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뒷선에서 주워서 이돌하고 똑같이 생긴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값은 불러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돌 어제 주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뭐 희한하게 생겼죠. 제가 이러고 10억에 옥션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11번가에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 10억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5일장 가서 제가 딱 넣고 거기다 10억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버블은 매집이 돼서 그 품목을 나만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부르는 매도자의 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작전 성공하게 하려면 10억에 팔 사람을 꼬드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 돌덩이를 10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려요. 누가 돌덩이 10만 원에 나오겠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2, 3년 동안 10만 원에 내놨다가 서로 막 가격 조작을 막 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해서 10만 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100만 원 됐다가 1000만 원 됐다가 1억 됐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진짜로 막 1억 넘어가게 되고 막 서로 상파는 사람들, 그건 자전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쇼를 연출하면은 어떻게 돼요? 10억이 됐을 때, 아, 정말 저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매집에서 난 10억을 부를 수도 있고 100억을 부를 수도 있어요. 많이 부르면 좋죠. 그러니까 이 돌을 많이 100억에 부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 100억까지 불렀다고 하면 100억에 팔기 위험이 아니죠. 100억에 부르고 10억에 싸게 줄게 하고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작전주 세계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투자의 역사는 이러한 것에 뒤통수를 맞은 역사뿐이 없어요. 여러분 강남 아파트 차트 잘 보세요. 이거랑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이거 실거래가 허수거래가 만들어낸 이거. 그래서 돌아보면은 어느 때에 매도했어도 좋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거 6,400, 1,700인가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느 시기에 나서도 좋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5,000에 사서 6,000 간다고 좋아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블을 들긴 사람, 튤립 한 송이에 1,000만원짜리 1,500만원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무슨 격언이 나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깨에서 팔아라. 꼭대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거죠. 자,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월가는 나스닥의 버블을 엄청나게 만들면서 그들이 얻게 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우와 나스닥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총상위를 매집을 하게 되면은 더 올릴 수도 있고 조금만 팔면 또 떨어지고 이걸 좌지우지하게 됐을 때 뭐예요? 전 세계 국가들의 각종 지수, 우리나라 지수 포함해서 모든 파생시장의 주식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그것을 반드시 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수년간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생의 외국인을 포지션하고 다우나스닥의 움직임하고 크게 엇나가지가 않아요. 엇나가더라도 그게 외국인이 크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에서 끝나고 어떨 때는 먹을 때는 엄청 크게 먹고 그나마 좀 벗어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크게 손해 안 보는 상태에서 그렇게 움직이더라. 뭐다? 그들은 이것을 움직이면서 다우나스닥의 선물 플레이뿐 아니라 아마 그동안 나스닥 버블 예를 들어서 제가 마크파버 보니까 마크파버가 2013년, 4년도 여기더군요. 여기서부터 버블을 경고했더군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도 저는 버블이라고 그러니까 적정가가 따져보면 여기도 버블이 맞을 거예요. 여기도 버블이지만 이 레벨에서도 저는 다우나스닥이 버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경고를 하면 또 개인들이 뭐야? 하방을 치겠죠. 떨어질 것처럼 하는데 또 하방을 친 개인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해요? 지수는 다시 월가가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나스닥 하방 오랜 기간 쳤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함부로 이 버블이라고 할지라도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데 함부로 치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 이 장기 추세가 깨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방으로 배불리 먹을 날이 올 것이다. 아니면 오를 때마다 조금씩 하방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건 상관이 없겠죠. 오를 때마다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버블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방 우위, 물론 하방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기 차트상 5에서 20선 깨졌을 때 일부 들어가는데 정말 하방에 정말 오르지만 저는 이게 깨지게 되면 되게 무섭습니다. 언젠가 이게 어떻게 깰지 모르는데 더 오르다가 옆으로 깨질 수도 있고 언제든 깨지게 됐을 때 여기처럼 이 하락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락은 사실 언제 시작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봉상에 제가 5일선 깰 때마다 사실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가슴이. 더군다나 요번에 타고 오른 건 여기시죠. 요번에 21선이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는 하방을 더 넣을 겁니다. 일단 나스닥 하방은 저는 5일선 깰 때마다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인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분산으로 나스닥 인버스 5일선 깰 때마다 저는 일부 금액을 투자할 거고 21선 깨지면은 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나스닥 하방에 주식 투자하듯이 큰 돈을 넣는 때는 반드시 이때일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깼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처럼. 단 이번에는 전고점을 넘으려듯 꼬라박는 패턴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오일선도 약간 조금 중요시할 생각이 있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것은 FOMC에서 그러니까 FED에서 조금 안 좋은 의견을 내고 떨어졌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릴 뿐이에요. 걔네들은 워낙에 금리 가지고도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 FED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DLF로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늘 말씀드렸죠. IMF 수장하고 FED 수장의 말은 조작대수겠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했는데 그러한 금리 사건뿐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았어요.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모론이 맞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월가가 부럽죠. 이걸 다 움직일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러나 이제 그들도 매집이 풀려버리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집이 그들의 물량이
시총 상위를 움직일 정도가 되지 않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서 버블은 붕괴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굉장한 급락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급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락이죠. 왜냐면 이것도 9천에서 7천까지 떨어지는데 닷컴 버블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볼까요? 지금 대략만 볼게요. 대략 1200에서 5000에서 1200까지. 조금 아주 고점 잡으면은 한 5분의 1당 냈네. 적어도 4분의 1당 고점 대비 이때. 4분의 1당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70, 4분의 1당 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폭락을 했어요.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80%예요. 지난번 하락이 크긴 크지만은 이거는 개폭락은 아니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 있다고 한 이 지점보다도 높은 지점이에요. 워낙에 올려붙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워낙에 올려붙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에 한번 잘 잡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잡으면은 향후에 되게 큰 나스닥 하방으로 수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처럼 제자리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정말 심해지면요. 심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조건은 거의 주포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코로나가 심해지고 감염도가 나면은 1만선에 적어도 마이너스 50% 아래 전 적어도 마이너스 50% 아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들이 정말 처분하게 될 때는요 얘네들은 선동에 능합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게 여러분 뭐 북한만 하는 줄 아시죠? 아주 얘네들 선동에 능해요. 선동에 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뭔가 밑밥 던지면서 뭔가 선동하고 뭔가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치 투자자가 돼서 삼성전자 막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경기가 민감해서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은 IT는 사실 수출 산업을 직격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그래서 그 격언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저 구두 닦기 무시하는 거 아니고 미국 격언 중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1930년도 대공황 때의 얘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30년대인지 아니면 87년도 폭락 때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구두 닦기가 객장에 와서 구두 닦기 한 돈으로 주식 투자할 때 그때가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들의 주식 열풍이 우리나라는 저평가돼서 물론 우리나라 주식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나스닥 열풍이 불고 있고 갑자기 제 주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알고 하는 거 아니까 제 주위에서 막 물어봐요. 미국 주식은 어떠니? 하지 말라고 하죠.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랐겠죠. 한 몇 년 전에 물어봤으니까 올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은 이런 매집의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 돌덩이를 10억을 부르든 100억을 부르든 부를 수 있는 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저 사람 얘기 틀렸다. 저 경고는 사실이 아니다. 이때도 아마 숱한 경고들이 계속 나왔겠죠. 그러나 이것을 무력화시킬 만큼 올려붙이는 게 얘네들의 스킬입니다. 저는 아직도 다우나스닥의 고점을 못 박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장기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언젠가 이들은 뒤통수를 치는데 그나마 이제 몇몇 징후들이 거래량 증가되고 윗골이 달리고 넘는 듯 하다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재매집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고점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늘 그래왔듯이 이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 30대들은 5, 60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0, 30대들은 삼촌, 아빠 도대체 2000년 닷컴 버블 때 사람들이 주식으로 얼마나 망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럴 배짱이 있는 분만 나스닥에 손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오르지 못한다? 아니요. 그렇게 저는 못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언젠가 발생될 폭락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어느 레벨도 다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단컨대 이거 올릴 만큼 올리고 얼마까지 11,000이든 12,000이든 15,000이든 어느 때까지 올리든지 한번 진짜 급락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급락 후에도 또 반등이 올 거고요. 그러나 그 나중에 반등은 지금처럼 전고점을 못 넘는 선에서 이 정도 반등해서 하고 그 후에 참 차트 분석가로서 이 반등이 무서운 게 요거요. 요게 미련의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오를 것 같은 이게 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미련의 반등일 수도 있고 넘는 듯한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등 때문에 이 죽을 놈의 이 미련의 반등 때문에 그 고점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든 어떻든 간에 끝까지 빠져나가지 못할 개인들 많고 죽어갈 개인들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제약주 연구한 지 한 5년 넘고
경부한 종목도 뭐 신라젠 그렇게 다 꼬라박아도 그래도 뭐 자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파미셀은 아니고 뭐 메지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셀트리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닐 거야. 삼성이 뒤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물론 삼바는 신라젠이나 셀트보다는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바든 셀트리온이든 간에 이 작전의 끝에는 이게 과매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좀 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본연의 가치가 될 때까지입니다. 예, 긴 기간 시청 감사드립니다.